네, 예고해드린 대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게 오래간만입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예, 요새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 관세 협정이요. 네. 이게 국민들도 쉽지 않은 일이란 건 뭐 분명히 알고 있지만 초조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질 않고 있어서 예. 저희들도 물러설 수 없는 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안도 나름 몇 가지 제시했는데도 이미 했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좀 완강한 입장이라고 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수출이 예. 미국은 조금 우리가 몇 프로 줄었어요. 예. 근데 전체 수출은 지금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게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약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예. 당분간 버텨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최악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 이건 뭐 기본 전제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예. 미국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고요. 한국이 의외로 세게 나오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러트닉 장관은 사실 상무장관이기 때문에 예. 품목 관세나 기타 다른 관세들 예. 관련해서 USTR 장관도 예. 주무장관이고요. 예. 또 스왑이나 예. 통화 스왑 등은 환율 문제 포함해서 베센트 장관이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다 채널을 확보를 예. 하려고 노력 중이고 중요하네요. 예, 여러 이제 협상 카드를 지금 활용해 보려고 시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다 아까 그러셨는데 한국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다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 그런 이렇게 거예요. 생각한다고 예. 거기다 봐야 될것 인식을 같죠. 말입니다. 한국이 이걸 들어주면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고집이 센 사람 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외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거 그냥 사인했으면 아마 탄핵당했을 거다. 예. 이거 일부러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에이펙 무대가 예.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무대가 되죠. 그래서 안보 예. 상으로도 중요하고요. 예. 관세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예.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미중 간에도 예. 정상이 지금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 무대를 양 정상이 다 한국을 지정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 이런 거에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이 저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군요. 지금. 예. 그런데 미국도 완강하고 우리도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 경제학자 띵크탱크 소속의 이제 딘 베이커라는 학자가 3,500억 불이면 480조가 넘는데 차라리 관세금 한 20조도 안 되는데 그거 물지 뭐 하려고 480조를 그냥 갖다 주냐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 정말로 정말 그냥 배짜라 이렇게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건데요. 다만 협상이라는 건 또 외교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미 안은 넘겼는데 저쪽은 변화 없이 완강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는 여쭤보기 좀 그렇죠? 이거는 뭐 그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고 해서요. 조금 뭐 그거는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해결될 수 있나요? 지금 워킹그룹이 어저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1 비자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서로 간에 이해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타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이제 어떤 장비를 설치하거나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양측이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게 곧 문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다가 전용 데스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그런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회담을 빨리 한다면 저는 아주 신속하게 그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비자 도입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입법이
가능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사실 총리한테도 그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미국 지금 이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걸 법으로 만든다. 이러면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급한 불을 끈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는 또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뭐 K비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저번에 우리 국민들이 당한 어떤 일, 모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단도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미 대사관 측에다가 항의도 갔었고요. 서한도 발송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 말에 오니까 그걸 겨냥해서 우리 한미의원연맹에서도 주요 한미의원연맹 당사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 압박 이런 이제 메시지는 계속 발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한미 간에 국가 간의 동맹이 이제 훼손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런 이 국회 차원의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이제 요로를 통해서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어떤 우리의 입장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이 한미 관계랄까 외교랄까 국가적 관계라는 게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민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들 감정이 이렇다는.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친한파 의원들이 한국은 우리가 이 성공한 전쟁을 지원했던 몇 안 되는 정말 성공 케이스이고 선진국이 된 나라 아니냐. 이런 나라한테 우리가 국민적 감정을 건드려서야 되겠나.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예의와 국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까 에이펙 말씀하셨는데 주목되는 건 한중, 한미 정상회담도 주목되지만요. 일각에서는 거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능한 것도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에 섞인 뭐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에도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유엔 총회 다자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외무성 차관급이 이번에 대표로 파견이 7년 만에 됐거든요. 요 대목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7년 만에 왜 왔을까? 7년 전에 왔던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올림픽에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왔을까? 이게 이제 그런 추측과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북한이 물밑에서 상당히 그런 이제 대화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뭐 완전히 접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미중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6년 4개월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장소가 한반도기 때문에 북한과 다리를 놓는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에서 보자면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번에 바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은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다리가 놓아지게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10월 27일 날 있는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끝나고 뭐 일본 정도를 들러서 한국에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아마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특별히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가서 이 왕이 중국의 예.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예. 이 정상 국가로 이 외교 무대에 나서고자 하는 북한의 의욕이 보이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이번에 유엔에서 차관급이 와서 예. 연설까지 한 그런 이제 데서 잘 보여진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에 네. 가깝다는 예. 점에서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도 지금 제대로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가지고 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예. 업적을 내세울 그렇습니다. 수 있는. 지금 노벨상을 본인 예. 입으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예. 동시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페이스메이커. 예. 예.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북한의 경우엔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시기에? 지금 말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네. 언급을 하게 되면 비핵화라는 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국내 그렇기 정책도 때문에 있고. 예. 말을 안 한 걸 보면 북한과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예.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만 이야기 안 하면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도 마주 설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거기 어느 정도 접근의 조건은 맞아 있다. 이렇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단수의 예. 그런 이제 외교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우리도 미묘한데요.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원칙, 예. END. 예. 그러니까 E는 exchange, 교환이잖아요. 예. 그리고 교류 이런 예. 거고요. N은 정상화. 예. 그리고 D는 디뉴클라이제이션이니까 이게 이제 비핵화란 말입니다. 나중의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세 번째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예. 지금은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인정 안 한다고 더 진전 안 되게 말한다고 해서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시키는 예. 걸 전제로 해서 예. 익스체인지 예. 교류 협력을 해나가자는 예. 취지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북미 간의 대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거죠. 이 북미 대화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이 아까 얘기했던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북미 대화로 좀 어떤 대북 관계나 좀 획기적으로 좀 풀리면 그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3,500선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투자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셈이거든요.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가서 예. 블랙록 회장, 그러니까 예. 1경 예. 7천조를 예. 운영한다니까 이건 예. 상상이 어려운 뭐 돈인데요. 숫자죠 그냥 우리한테는. 시범 사업도 뭐 2, 30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AI 시대의 아시아의 허브는 예. 한국이다 이렇게 예. 선언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는 예. 그 지점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기고 예. 또 우리 기업들도 그런 리스크만 해소되면 대규모의 자금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굉장히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언급을 다 하셨지만 요번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요번 에이펙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동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저는 뭐 요번 당장은 좀 쉽다고 예.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다. 예. 열려 있다. 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려 있다. 뭐 대강 감은 잡겠습니다. 예. 대일 한일 정상회담. 네네. 굉장히 잦은데 의미는 뭡니까 보시기에? 지금 일본과 우리가 미국 통상협상 과정에서 받는 압력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너무 먼저 그러게 흉내주는 말입니다. 바람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일본이 정정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 힘없이 그냥 만세 불러버린 그래서요. 셈이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그래도 동병상련하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교류할 건 교류하고 예. 그러면서도 현실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네. 직시하지만 예. 또 현실은 현실대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고요. 또 특히 미국 중국 전략 경쟁 과정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예. 중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척해 나가는데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예. 첨단 기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고 특히 뭐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도 예. 이렇게 같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매우 필요하고 예. 벌써 후속으로 장관 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거든요. 진전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제 일본과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이제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를 있고요. 들면 뭐 예를 들면 수소 포럼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수소 협력 관련된 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도 여러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본과는 예. 이 중국 관련해서도 예. 중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 네. 위협 뭐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본과의 그런 괜찮은 관계는 네. 투자 조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왕 온 기회 예.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하나 빼먹고 여쭤보질 않았는데 통화 수합 부분은 좀 진전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예. 기축통화국가 아닌 예. 곳하고는 통화 수합을 전면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불 예. 가까이 되는데 예. 그중에 3,500억 불을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쏘라는 예.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망하라는 이야기와 예.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달라라는 우리의 명확한 요구를 전달한 예. 것이기 때문에요. 예. 미국도 수합을 전면적으로 해주기는 예. 어려워도 예.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어려움을 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카드이고 지렛대인 거죠. 아까 그 수정 제안을 미국이 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액수만큼 통화 수합 해달라 뭐 이런 건 하나 들어 있겠군요. 예,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단? 청문회. 예, 대통령실에서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하면 100% 나올 거다. 국회는 의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당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일 텐데요. 당내에서 사실은 의견이 좀 엇갈리긴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1부속실장이 예. 이렇게 뭐 김현지라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제1부속실장이 역대로 출석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이렇게 관례를 깨가면서까지 나와야 할 어떤 건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온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나온다의 방점이 있는 겁니까? 국회가의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해서 뭐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2번이나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사가 왜 그렇게 일부속실장으로 났느냐 이거는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속실장으로 난 마당에 국정감사에 일부속실장이 꼭 이렇게 불려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나와야 된다는 분도 굉장히 또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는 뭐 인사하기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위 생활은 있을 때 뭐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그래요?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정쟁 빼고는 저도 잘 이해를 시간이 다 못하겠어요.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